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전형적인 공돌입니다. 그렇죠? 서울공대 나와서 그렇죠? 럭키화학에서 연구원 생활했었고, 미국 가서는 이제 고분자 공학으로 박사학위를 하고, 그다음에 대우차 들어가서는 공장 연구소에서 계속 이 공장장 생활하고, 전형적인 저는 사실 이제 엔지니어의 플러스 직장인 생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 채용이 전부다라는 책을 쓴 이유는 굉장히 오래된 숙제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회사 생활이 됐건 뭐가 됐건 사람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계속 우리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내린 결론이 제일 중요한 건 인사다. 인사다 하는 그러한 결론을 오래전에 내렸습니다. 제가 그 결론을 내린 첫 번째 이유는 결혼입니다. 결혼. 제가 결혼하면서 그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 결혼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결혼하셨나요? 그렇죠? 결혼 안 하신 분들 계시죠? 결혼 안 하신 분들 참 중요한 것 같죠? 결혼하신 분들 중에 결혼 전에 내가 생각했던 이상형과 그렇죠? 그 사람과 결혼 후에 그 사람이 일치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보통 이제 부자를 좋아하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다 부자를 좋아한다고요. 그래서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이 이제 부자 여자랑 결혼했어요. 우리가 부자 여자랑 결혼할 때 기대가 있잖아요. 돈을 많이 갖고 올 것이다, 그렇죠? 뭐 이런 거, 집을 사줄 것이다. 근데 그분의 내린 결론은 뭐냐면 돈은 가져오지 않고 씀씀이만 가져왔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부자랑 결혼해서 가장 재앙 중에 하나가 씀씀이만, 그건 디자스터죠, 디자스터. 우리말로 재앙. 저는 결혼해서도 제일 중요한 거, 저는 제가 볼 때 채용인 것 같아요. 어찌됐건 제대로 된 배우자랑 결혼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죠? 제대로 된 배우자랑 결혼하게 되면 그 다음 문제는 만사형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반대로 생각해요. 대충 결혼하고, 그렇죠? 거기다 동기부여도 시키고, 뭐 교육도 시키고, 잔소리도 하고, 협박도 하고 막 하죠. 변하나요? 절대 변하지 않죠. 제가 결혼하면서 그걸 느꼈어요. 아, 결혼해서는 채용이 가장 중요하구나. 그죠? 네. 자, 두 번째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는 제가 한 7, 8년 전에 그 First Break All the Rules라는 책을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 모든 규칙을 파괴하라 하는 책입니다. 책의 내용은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갤럽이라는 회사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성과가 많이 나는 매니저죠. 그렇죠? 매니저들 한 2,0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내용은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좋은 성과를 냈느냐, 그 비결이 뭐냐 하는 걸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갤럽에서 설문조사할 때의 가설은 뭐냐면 무슨 동기부여를 잘 시킨다든지 무슨 목표를 뭐 정확하게 준다든지 뭐 이런 거 생각했었어요. 근데 갤럽에서 발견한 가장 그 사실이 뭐냐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채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의 단점보다는 강점을 잘 찾아내서 강점을 뭔가 극대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게 다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했던 거랑 굉장히 다른 거죠. 제가 이제 그 책을 번역하면서 사실 굉장히 큰 감동을 받았어요. 아, 맞다. 저는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항상 우리가 이제 어떤 필터로 세상을 보느냐가 굉장히 많은 그 시사점을 주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거는 모든 그 초점을 한번 채용에 맞춰서, 인사에 맞춰서 제가 생각해 보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생각한 거는 한 20년도 넘었던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제가 준비를 한 건 한 5년 전부터 됩니다. 그래서 인사 관련된 책도 한 50권 보고요. 그다음에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당신의 사람을 뽑는 기준은 뭐냐? 절대 뽑아서는 안 될 사람은 뭐냐? 응? 뭐 이런 것들을 봐서 저는 굉장히 그런 지식을 사실 제가 모아놓은 책이 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더 사실 근접하게는 제가 이제 직장생활하면서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죠? 직장생활하면서 최근에는 사실은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가 무너지는 걸 보면서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제 좀 이런 개인 회사 얘기를 이렇게 이제 퍼블릭하게 얘기하는 건 사실 되게 조심스럽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사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요 잘 나가다가 그렇죠? 무너질 때는 가장 먼저 여러분들 봐야 될 게 인사상의 문제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제대로 된 사람이 제대로 된 자리에 가느냐 하는 것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럼 국가가 발전할 때도 그래요. 우리 맨날 장관 뭐 청문회 하고 할 때 맨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제대로 된 사람을 제대로 된 자리에 가느냐죠. 우리 6월 달에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선거가 많이 있는데 저는 그때도 가장 중요한 관심이 그건 것 같아요. 그렇죠? 제대로 된 사람이 제대로 된 자리에 가느냐 하는 것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느 회사나 그런 게 있지만요. 예전에 제가 다녔던 회사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사람 차별이라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회사 안에 경영진들은 부인했지만 우리 직원들끼리 맨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회사에서 성공하려면 K 고등학교를 나와서 S대를 나와야 된다. 그치? 우리들끼리 맨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그게 사실이 아닐 수 있죠. 그러면서 어떤 직원이 또 뭐라고 또 말을 만들어내냐면 우리 회사에는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K 고등학교를 나와서 S대를 나온 사람, 요거는 광어. 둘 중에 하나만 나온 사람, 요건 도다리.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 요건 잡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잡어들은 일을 하지 않아요. 왜? 일을 해봐야 임원 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회사 다니는데 승진할 가능성이 없으면 누가 일을 하겠어요? 더 문제 뭔지 아세요? 광어들도 일을 하지 않아요. 왜? 일을 안 해도 임원이 되니까.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사가 무너지는 거죠. 회사가 무너지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기업이 하나 무너졌는데 저는 그 기업이 무너질 걸 오래전부터 예측했어요. 제가 이제 그 기업을 한 7, 8년 전에 전 임원들을 다 교육을 시켰어요. 10몇 번에 나눠서 교육을 시켰어요. 근데 교육하는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오더니 자기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 회사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거의 모든 임원들이 불어를 쓴다는 거야. 불어를. 그래 불어, 해불어. 예? 근데 자기는 서울 사람이라는 거야. 서울 사람. 응? 그러면서 아직은 불이익을 받은 게 없는데 이렇게 에브리바디가 불어를 쓰는데 나 혼자 서울말을 써서 내가 이 동네에서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불이익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렇게 인사가 한 동네 사람으로 편중돼 갖고 저 회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굉장히 위험하죠. 여러분, 진실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진실이 아닐 수 있어요. 아마 그 인사 기록부를 보게 되면 불어 쓰는 사람이 반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거보다 일반 직원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전 정말 인사가 만사라고 생각해요. 요즘 보면 삼성, 현대차가 잘 나가요. 그렇죠? LG도 잘 나가요. 제가 이제 그 회사의 임원들 프로필을 보게 되면 정말 공정하다는 게 느껴져요. 그럼 삼성전자 같은 회사 임원 몇백 명 되잖아요. 근데 보면요, 스카이대학 출신이 많지 않아요. 뭐 고졸도 있고 무슨 뭐 전문대 나온 사람도 있고 무슨 이상한 지방대 나온 사람도 있고 뭐 온갖 종류의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온갖 종류의 사람이. 현대차도 그래요. 현대차도 보면요, R&D 쪽에는 스카이대학 출신들이 많아요. 하지만 지원 파티 쪽에 가면 뭐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살면서 우리가 제일 관심 두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어때 직원들이 뭘 보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저는 1년 동안 여러 가지 정보가 많이 있잖아요. 재무제표도 나오고 매출, 이익 쭉 나오지만 그런 정보는 별로 중요하잖아요. 그래도 훨씬 더 중요한 정보는요, 12월 달에 하는 인사입니다. 그렇죠? 누가 이사가 되고 누가 부사장이 되고 누가 사장이 되고, 이 정보가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정보를 보고 여러분들 무슨 생각해요? 직원들은 다 해석을 해요. 어떤 회사는 보면요, 우리 회사는 정말 역량에 의해서 평가를 했구나. 정말 될 만한 사람이 임원이 됐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런 회사에서는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죠. 근데 어떤 회사는 어떻게 평가해요? 이 회사는 역량이 아니구나. 응? 이 회사는 정치를 잘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뺀질거리고 정치 잘하는 놈들은 다 임원이 됐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순간 사람들은 갈등을 해요. 정치인으로 한나라당에 입당할 것이냐, 응? 아니면 회사를 떠날 것이냐를 갈등하게 돼요. 그렇죠? 에너지를 한 곳에 쓸 수가 없어요. 굉장히 많이 있죠. 전 그런 면에서 사실은 그 인사가 우리가 이런 거 할 때 모든 거에 가장 중요한 인프라스트럭처인 것 같아요.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은 회사도 말이죠, 우리가 인사에서 뭔가 어긋나게 되면 사실은 그 성장은 지속 가능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채용이 전부다라는 책을 쓰게 된 가장 근본적인 배경은 바로 그렇죠? 그러한 제 경험을 이미 이제 여기 빛바탕이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하실 얘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제 왜 인사가 중요하나,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채용이 왜 중요한가, 채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절대 채용해서는 안 될 사람 누구인가,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시간 내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채용이 왜 중요하냐, 인사가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은 그게 가장 큰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코칭을 많이 다녀요. 코칭을, 그렇죠? 제가 얼마 전에 글로벌 기업의 모 공장장을 이제 코칭하러 다녔었어요. 근데 이 공장장은 직원들 매니징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노조에서 들고 일어난 거예요. 저 공장장을 내보내든지, 응?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해서 직원들이 태업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인사 쪽에서 어떻게 나왔냐면, 저 공장장을 코칭을 해라. 그래서 개선을 시킨 다음에 개선 효과가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고, 개선 효과가 없으면 그때 가서 보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을 코칭하기 시작했어요. 딱 만나서 보니까, 딱 만나서 첫날 보고, 아, 이 사람은 문제를 일으킬만 하구나. 그러니까 딱 문제를 일으킬만 하더라. 이때 사람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문자를 보내잖아요. 씹어. 응? 막 씹어. 문제를 씹고요. 문제를 보내면 그 다음날 전화가 와. 아니, 날짜를 맞춰서 약속을 해야 될 텐데 약속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양반 특이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다음번에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문자가 뜨고 왔어요. 저 요번 약속 못 나갑니다. 이유도 없어. 그냥 못 나갑니다. 그래서 내가 왜요? 그랬더니 해외 출장 갑니다. 언제 옵니까? 다음 달에요. 아니, 그 전화를 하면 되잖아요. 그런 걸요. 그 문자. 그래서 참 특이한 종자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공장, 안성에 있는 공장 가서 이렇게 만나서 이제 투어를 하는데, 공장 직원이 50명쯤 되는데 공장장하고 한 명도 눈을 안 마주쳐. 그러니까 우리말로 속된 말로 쌩 까는 거야. 쌩 이렇게 다. 응? 그래서 내가 끝난 다음에 참 희한한 일이네요. 어떻게 공장장이 지나가는데, 응? 어떻게 아무도 인사를 안 합니까? 그랬더니 매일 보는데 무슨 인사합니까? 이러는 거야. 매일 보는데, 하루에도 수십 번 보는데. 그래서 나 참 특이한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에 또 평판 조사를 해봤어요. 예전 직장에서 온갖 이 마찰을 많이 일으키고 그냥 정말 불미스러운 일을 하고 어떻게 그 회사에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쭉 하다가 이분은 일단 남의 말도 안 듣더라고요. 아직 똥꼬집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2번인가 3번 하고 나서 못 하겠더라고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한 박사님은 왜 이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십니까?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코칭을 한 50명 했는데 나 이렇게 강적은 처음 만났어요. 정말 강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는 힘이 붙여서 당신은 코칭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이 정도 하고 끝냅시다 했더니, 그래도 그러면 안 되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도 하기로 한 건 다 약속을 채우셔야죠.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코칭하는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5번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리포트 썼어요. 간단하게 썼어요. 변화 불가. 그분이 떠나든지 노조가 떠나든지 둘 중에 하나 떠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HR 똑바로 하십시오. 평판조사 한 번만 했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걸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공장장을 뽑으면서 쉽게 뽑았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렇죠? 딱 그 리포트를 했더니 그 다음부터 전화가 득달같이 오는 거야 나한테. 그분한테서. 그렇게 전화를 안 하던 분이 전화도 한 번 했다면 10번씩 하는 거야. 내가 이제 강의 때 못 받으면 내가 스토킹 계속. 보통 우리가 전화해서 안 받으면 좀 이따 하잖아요. 계속 하는 거야. 계속. 그래서 내가 이분은 이 사이콜로지컬 문제구나 이게.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한번 비용을 한번 계산해 봤어요. 이 사람을 공장장으로 채용해갖고 이분 손실 내가 볼 때 몇십억 원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동안 생산을 못했어요. 맨날 노사분규하고 난리 부르스 추느냐고. 예? 사람을 하나 채용을 하면서 내가 볼 때 그 공장은 몇십억, 내가 볼 때 한 2, 3년치 이익은 다 까먹었을 것 같아요. 저는 가장 중요한 게요, 채용이 굉장히 많은 비용을 까먹는다는 거죠. 우리가 말이죠, 쇼핑을 할 때도 중요해요. 이번에 사람을 쇼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연봉 1억짜리를 쇼핑한다 그러면 이 사람이 30년을 근무하면 30억짜리 물건을 산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채용을 할 때 어떻게 해요?
굉장히 쉽게 합니다. 그렇죠? 이력서 한번 보고 어이구 스카이대학 나왔네요. 어이구 여기 다녔었어요. 예, 뭐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이런다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걸 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채용이 정말 중요하다. 채용은 정말 신중하게 된다. 결혼도 마찬가지죠. 결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채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채용만 제대로 되면요, 그 다음 문제는 사실 대충 해도 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반대로 해요. 채용은 대충 해놓고 그 사람을 모니터링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 사람을 통제하고 이러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사실은 이게 채용하는 입장에 있는 분도 계시지만 사실은 채용 당하는 입장에 계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거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렇죠? 채용 쪽으로 매력이 있는 사람인가? 이런 식으로 질문 던져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채용해서는 안 되는 사람, 이 얘기부터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질 때도 집을 어떻게 져라 하는 얘기 별로 하지 않아요. 그렇죠? 뭘 합니까? 규제를 많이 해요. 규제. 고도 제한하고 뭐 용적률 제한하고 많이 하죠. 전 사람을 뽑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을 뽑을 때도 어떤 사람을 뽑아라 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건 너무너무 다르거든요. 내가 원하는 일자리, 회사의 사이즈, 업종, 굉장히 이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하지만 어느 업종이 됐건 채용해서 안 되는 사람들에 관련된 건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아요. 채용해서는 안 되는 사람 중에 가장 그게 제가 볼 때는 과격한 사람은 뽑으면 안 돼요. 뭔가 너무 치우친 사람이죠. 그렇죠? 너무 치우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좌가 됐건 우가 됐건 너무 웃건 너무 우울하건.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웃는 사람도 조심해야 돼요. 계속 웃는 사람이 있어요. 그 상태 안 좋은 사람이에요. 여보, 입을 쭉 내미는 사람도 안 좋은 사람이죠. 계속 실실 쪼개는 사람이 있대요. 이거 이상한 거죠. 그것도. 근데 뭔가 지나친 사람은 안 돼요. 대표적인 예가 말이죠, 그 제나라 황공댁입니다. 여러분, 관중이라는 사람 아시죠? 그죠? 관중과 관포지교라고 있잖아요. 관중, 그죠? 관중과 포수교인데 그게 사실 제나라 때 굉장히 그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관중에 모셨던 사람이 제나라 환공이라는 사람이에요. 환공. 근데 이 양반은 사실은 정치를 굉장히 잘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제 나라의 관중이 이 환공을 모시다가 이 양반이 먼저 죽어요. 죽으면서 유언을 합니다. 무슨 유언을 하냐면, 지금 당신 주변에 있는 아주 그 스텝이죠. 측근 세 사람을 빨리 없애라, 멀리하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이 재앙을 입을 것이다 라는 충언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냐면 요리사, 그렇죠? 이 제황공한테 요리를 했다 바치는 여가라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사람은요, 비서실장 개방입니다. 세 번째 사람은요, 관리팀장 수조라는 사람. 이게 이 제황공의 이 스텝입니다. 근데 여가는 요리사인데요, 어떤 요리사냐면 하루는 제황공이, 야, 내가 세상의 모든 걸 다 먹어봤는데 사람 고기는 못 먹어봤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굉장히 뭔가 맛있는 요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다 먹고 난 다음에 이게 뭐냐 이랬더니, 제가 우리 애를 삶아서 바친 겁니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애를 죽여서 그걸 임금한테 바친 거야. 여가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다. 개방이라는 사람은요, 비서실장이에요. 비서실장. 근데 이 양반은 비서를 한다는 이유로 15년 동안 부모를 찾지 않았어요. 15년 동안.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세 번째, 이 관리 담당이죠. 관리 담당. 수조라는 사람은 관리니까, 그렇죠? 이 임금을 관리하는 사람인데, 임금 주변엔 여자가 많잖아요. 여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환관이 됐어요. 남성을 거세해서 환관이 됐어요. 우리말로 하면 또라이죠. 생각해보세요. 자기 애를 삶아 죽인 놈, 그렇지 않겠어요? 15년 동안 부모를 찾지 않은 놈, 그렇죠? 자기 남성을 거세한 놈, 이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관중이 그걸 보고 저 사람들은 절대 중용하면 안 된다 라고 충언을 했어요. 하지만 제황공은 그 말들을 듣지 않고 이 사람을 끝까지 중용하죠. 결국 말년에 굶어서 죽습니다. 이 세 명이 굶어서 죽여요. 근데 시체를 치우지 않아가지고 이 구더기가 들끓었다는 그러한, 그렇죠? 이 사기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뭐든지 말이죠, 치우친 사람은 조심해야 돼요. 전 실제 은행에서도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모 은행에 저 모 은행의 사회이사한테 들은 얘기인데, 모 은행에서 정말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휴가를 하루도 쓰지 않았어. 항상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래서 이 양반이 무슨 은행장 상장도 받고 뭐 별상을 다 받은가, 싹쓸이한가, 모든 상을.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루도 휴가를 안 냈다? 근데 결국 그 사람이 100억 이상의 돈을, 은행 돈을 횡령하고 튀었어요. 알고 봤더니 이 양반이 하루도 쉬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고객 돈을 빼돌렸는데 그 고객이 언제 찾아올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항상 있었다. 점심도 은행 안에서 먹었던 거야. 실제 있었던 일이야. 실제 내가 그 은행은 내가 이 프라이빗 때문에 일부러 밝히지 않지만, 그러니까 뭔가 치우친 사람들이 이상한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간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렇죠? 간신. 그 책을 보면 정말 저보다 배울 게 많습니다. 근데 보면요, 현대에도 간신이 많아요. 그렇죠? 간신들은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간신들의 특성이 뭔지 아세요? 간신들은요, 조직 성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은 이익 극대화입니다. 그렇죠? 이게 나한테 도움이 되냐, 되지 않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간신들은요, 암세포랑 똑같은 특성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암세포는 어떤 특성이 있어요? 암세포는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첫 번째, 본연의 업무에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위세포다. 여러분, 위의 가장 중요한 펑션은 뭐예요? 소화입니다. 다이제스션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소화에는 관심이 없어요. 두 번째, 이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암세포는 자기 번식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죠? 그럼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 끌어모으는 거죠. 그래서 보면 간신들은 굉장히 단결을 잘해요. 그죠? 조직에도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간신들은요, 상사의 신비를 파악하는데 귀신같이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죠? 말이 청산유수예요. 말이 청산유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하게 되면요, 이 사람들 손에 놀아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대판에도 많이 있어요. 저는 모 재벌의 비서실장한테 이런 얘기 비슷한 걸 들었어요. 그렇죠? 이 회사는 완전 간신으로 포진돼 있어요. 그래서 일 잘하는 사장이 하나 그만뒀는데, 그렇죠? 그만뒀는데 이 간신들이 뭐 이렇게 짜고 쫓아낸 거죠. 근데 어떤 일까지 했었냐면, 우리가 사장을 하다가 그만두게 되면 회장하고 인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인사를 안 시키는 거야. 이 진의 장마가 치고. 그리고 회장한테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김 사장이 말이죠, 참 싸가지가 없네요. 아니, 어떻게 회사를 그만두면서 회장한테 인사를 안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이 사장한테 가서 회장님이 별로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미워하는 거야. 회장은 저 자식이 말이야, 싸가지 없다고 생각하고. 현대판 간신들이 많이 있는. 저는 제가 그 회사의 실명은 밝히지 않겠지만, 전 그 회사는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전 지금 시간은, 전 3년을 보고 있어요. 제가 3년 후에 그 회사가 망하게 되면 제가 그때 가서 알려드릴게요. 이런 방송이 아니고 프라이빗하게 알려드릴게요. 근데 그거는 철저하게 어찌됐건 오너가 잘 못하는 거죠. 이 간신과 충신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말이죠, 결국 조직의 흥망성쇠는 그쵸? 그 사람의 지인지감에 달려있는 거죠. 그럼 지인지감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전 삼성과 LG, 포스코가 왜 이렇게 잘 됐냐? 어찌됐건 박태준, 그렇죠? 그 다음에 뭐 구회장, 이병철 회장,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보는 눈이 어찌됐건 뛰어난 사람들이에요. 쓸 사람을 제대로 쓰는 사람들이죠. 다음은요, 채용에 관련된 건 채용. 여러분, 채용을 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인터뷰죠, 인터뷰. 그렇죠? 여러분, 인터뷰라는 뜻이 뭐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채용을 영어로 인터뷰하라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 면접 본다. 면접의 뜻은 뭐냐? 서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서로. 면접은 서로 보는 게 면접입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갑이, 그렇죠? 요즘은 요즘 취직하기 어려우니까, 그렇죠? 회사가 개인을 본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죠. 사실은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서로가 서로를 보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인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개방성입니다. 개방성입니다. 개방성이란 뭐예요? 누구한테나 오픈되어 있는 거죠. 예를 들면요, 모 회사가 여자가 하나도 없다, 임원이 모두 남성이다, 그런 회사가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있죠. 여러분, 그런 회사에 여성들이 들어오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 이 회사에서 여자로 성공한 날새했다. 그렇죠?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모 회사에 들어갔더니 지방색이 너무 강하다. 그럼 타 지방 사람들은 그 회사에 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요. 로마가 1000년 동안 유지된 가장 핵심 비결이 뭡니까? 로마는 굉장히 개방된 사회죠. 그렇죠? 반면에 마케도니아나 다른 나라들은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죠.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은 이 마케도니아 사람이에요. 네, 그렇죠. 이 사람은 아테네 시민이 될 수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실력이 뛰어났지만 본적 때문에. 근데 로마는요, 가치관만 같이 하게 되면 누구나 로마 시민이 될 수 있었었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의 조직도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렇죠? 저는 인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개방성인 것 같아요. 개방성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좋은 사람을 채용하려면 사실은 좋은 회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소기업에 사람들이 안 오는 이유가 뭐예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갭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렸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 그렇죠. 인재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립니다. 그렇죠? 인재가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립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을 뽑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인재상을 명확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이냐 하는 걸 명확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쇼핑을 할 때도 그러죠. 쇼핑을 할 때도 남자랑 여자랑 쇼핑할 때 차이 많이 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죠? 남자들은 굉장히 직성적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갭에 가서 옷을 사야 되겠다 하면 남자는 그냥 가서 갭에 가서 옷을 사고 바로 나오죠. 보통 3분 정도 걸리죠. 여자는 백화점 들어가면 그 똑같은 갭에 옷을 사러 들어가는데 한 3시간 15분인가 걸리더라고요. 다 돌아보죠, 여자들. 그렇죠? 다 돌아보죠.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 뭐냐면요, 우리가 뭔가 사람을 뽑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할 거 뭐냐면 내가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이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너무너무 다르죠. 예를 들면요, 재무회계 쪽의 사람을 뽑는다. 거기는 제가 볼 때는 성격이 좀 까칠해도 되죠. 오히려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 중요하죠. 대인관계? 뭐 내가 볼 때 그냥 뭐 그저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영업 쪽의 사람을 뽑는다 하게 되면 달라지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뭔가 이 사람 뽑을 때는 인재상을 명확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또 좋은 사람 뽑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관찰입니다. 관찰입니다. 치밀하게 관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직접 어떤 어떤 회장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 회장님이 이제 사장님을 하나 영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영업하기 전에 이제 골프장 나가서 골프 쳤어요. 근데 사람이 괜찮은 거야. 뭐 신원서판도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이 양반이 이제 골프 치는데 회장은 맨날 와서 치니까 자기가 볼을 탁 쳤는데 자기가 볼 때 분명히 오비가 났어요. 밖으로 나간 거야. 근데 그 사장 후보자가 막 뛰어가더니 캐디랑 같이 막 뛰어가더니 회장님 볼 여기 있어요 라는 거야. 이 사람이 자기 볼을 떨어뜨려 놓고 회장이 안 나간 것처럼 한 거니까 그 순간 이 회장이 결정을 한 거야. 저 자를 뽑으면 큰일 나겠구나. 그치? 충성을 가장해서 온갖 비리를 마구 저지를 사람이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양반은 그걸 보면서 굉장히 많은 걸 느낀 거죠. 여러분, IBM이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IBM을 다시 일으킨 사람이 누구예요? 루 거스너라는 사람입니다. 저 굉장히 많이 나오죠. 루 거스너를 영입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헤드헌터입니다. 헤드헌터. 그렇죠? 세계적인 그 컨설팅 회사인데 하이드릭 앤 스트러글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에 게리 로샤라는 사람이 이 루 거스너를 영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영입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한 번은 골프 치러 가는데 갑자기 이제 천둥 번개가 막 친 거예요. 그래서 막 다른 사람들하고 당황하고 막 하는데 이 루 거스너는 좀 번개가 치고 이러는데도 침착하게 앉아서 커피를 마셨던 거. 그래서 이 양반이 딱 보고 저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위기에 갖다 놔도 절대 흔들리지 않을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IBM에 이 양반을 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할 때도 말이죠, 이 관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관찰이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사람이요 긴장하고 있을 때는 본성이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 본성이 드러나요? 사람은 긴장에 풀어졌을 때 본성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면접장에서 개판 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겠어요? 면접장에서 막 아프고 이런 사람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근데 언제 긴장이 풀어져요? 가만히 있을 때. 그렇죠. 가만히 있을 때. 그래서 긴장이 풀어졌을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은 조심해요. 표정 변화가 심한 사람, 막 앞에서 막 이러다가 갑자기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죠? 웃음소리도 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저는 호방하게 웃는 사람한테 가점을 줘요. 피식 웃는 사람이 있어요. 피식. 이거 위험해요. 피식 웃는다는 사람은 거 왜 그죠? 굉장히 이거 에너지를 끌어올리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세 종류의 사람이 있잖아요. 스스로 불 붙는 사람이 있다고요. 회사에. 그렇죠? 누가 불을 붙여주면 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다고요. 웬만해서는 안 붙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붙여도 안 붙는 사람이 있어요. 불을 끄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렇죠? 피식 웃는 사람은 뭐예요? 불을 끄는 사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게 뭐 대단해. 그렇죠?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어야지. 관찰이 중요합니다. 채용을 할 때 또 중요한 거는요, 채용은 필요한 사람이 해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필요한 사람이 많이 하지만 지금도 큰 기업은 필요한 사람을 안 하죠. 그렇죠? 삼성전자나 이런 데는 필요한 사람이 못 하죠. 워낙 많이 하니까. 입도 선매식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한 2,000명쯤 뽑잖아요. 그래서 전기과를 나왔어? 그러면 삼성전자. 경영학과를 나왔어? 그럼 너는 뭐 마케팅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채용은 필요한 사람이 해야 된다. 굉장히 뻔한 얘기 같지만 그렇죠? 못 지키는 회사가 많이 있죠. 여러분 회사는 어때요? 보통 HR 부서에서 많이 해줍니다. HR 부서에서 대충 뽑아줘요. 여러분 필요한 사람의 채용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뭐랑 똑같냐면요, 부모가 대신 정략 결혼해 주는 거야. 그렇죠? 부모가 이 집 딸하고 결혼하고 그런 거죠. 여러분 내가 선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책임을 질 것 같아요? 옛날엔 그렇게 살았었지만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HR 부서의 역할도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HR 부서는 사람을 대신 뽑아주는 데 아닙니다. 필요한 사람은 자기가 직접 뽑고, 그렇죠? 거기에 관련된 서류를 HR 쪽에서 도와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채용은 필요한 사람이 하십시오 하는 거죠. 왜? 필요한 사람은 자기가 뽑아서 선택을 해야지 자기가 책임도 지고요, 그렇죠? 자기가 끝까지 뭔가 팔로우를 합니다. 여러분 채용은 미리미리 해야 됩니다. 여러분 도요다 하면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생각나세요? 도요다 하면 간판 방식이죠. 간판 방식. just in time. 여러분 just in time이라는 건 뭐예요? 시간으로서 절대 없애는 겁니다. 그렇죠? 필요 물량에 생겼을 때 그때 제조하는 겁니다. 그렇죠? just in time입니다. 인사에는 통하지 않아요. 그렇죠? 인사에는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갑자기 농구 선수가 필요했어요. 갑자기 마이클 조던이 나타납니까?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항상 타임 렉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필요할 때하고 채용할 때하고. 그래서 사실은 항상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타임 렉을 필요로 하죠. 그래서 좋은 사람이 있을 때는 미리 뽑아두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것들이죠. 항상 타임 렉이 있다는 걸. 다음은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채용하라는 겁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전 이 중소기업 사장님들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그렇죠? 사람 뽑기 어렵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중소기업이 사실은 이 대기업으로 아니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가만히 보면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채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채용해야 됩니다. 이번에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병철 회장 탄생 100주년입니다. 그래서 이병철 회장에 관련된 책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서 서너 권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 재밌는 게, 이 삼성전자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일본의 그러한 기술자들을 많이 불러왔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사장이 강진구라는 사람인데, 그래서 일본 사람들 페이가 세니까 이제 강진구 사장이 이제 이병철 회장한테 보고를 했던 모양이에요. 이거 뭐 월급이 너무 세서 이거 어떻게 좋을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세면 센 대로 주면 될 거 아닌가? 좋은 사람 뽑는데 월급이 무슨 상관인가? 그래서 그 당시에 사장보다 월급 많이 주는 사람을 뽑은 거예요, 일본에서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장인데 나보다 월급 많이 주는 사람 뽑기 쉬울 것 같아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기보다 나은 사람 뽑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걸 어디서 볼 수 있냐면요, 이 역사책에서도 그런 게 많이 나 있습니다. 어떤 왕이 회의를 하는데, 자기가 딱 의견을 내게 되면
의견을 내게 되면 막 이렇게 다 일사천리로 통과가 되는 거야. 그렇죠? 아무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양반은 되게 흐뭇했어요. 흐뭇했어요. 근데 그걸 보고 그 스텝이 뭐라고 얘기하면, 위나라 때, 아니 그 초장왕이라는 사람은, 초나라 때 장왕이라는 사람은 자기 의견이 일사천리로 통과되면 그날 밥을 먹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왜? 아니 어떻게 우리나라에 내 의견을 반대하는 사람이 없냐, 그렇게 우리 신하들이 무능하냐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중소기업이나 후진에서 잘 가보세요. 사장이 혼자 다 해요. 아무도 반대하지 못해요. 완전 무소불위야. 여러분 만일 사장이 의견을 내는데 다른 사람이 다 쫓아간다, 그럼 그건 거꾸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을 반대할 만한 사람, 인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이 한 단계 점프업 할 때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게 뭐냐면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채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채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면 그 오길비라고, 광고계 거인, 그렇죠? 광고계 거인 중에 한 사람이 오길비입니다. 이 사람이 쓴 말을 하면요, 언제나 당신보다 못난 사람만 뽑는다면 우리 회사는 난쟁이 회사가 될 것이다. 반대로 언제나 당신보다 나은 사람을 뽑는다면 거인 회사가 될 것이다. 당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찾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을 채용하라. 필요하다면 더 많은 돈을 주어라. 이게 광고계 거인 오길비의 예지입니다. 여러분 앤드류 카네기의 묘비명은 뭐예요? 여기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채용한 사람 잠들다. 이게 앤드류 카네기 묘비명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채용을 할 때 항상 그걸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음은 스타입니다. 스타 플레이어. 그렇죠? 여러분 스타 플레이어 하면 여러분 뭐가 연상되세요? 그렇죠? 우리 축구에도 스타 플레이어가 많잖아요. 여러분 스타 플레이어들은 어떤 특성이 있어요?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 성질이 더럽습니다. 그렇죠? 까칠해요. 스타 플레이어 대부분 성격이 다루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스타 플레이어들은 본인이 스타인 걸 알아. 그렇지 않겠어요? 스타 플레이어들은 어떤 특성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오라는 데가 많아요. 기회비용이 높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요, 스타를 쓸 때는 한 가지 감안할 게 있습니다. 스타를 쓰지 않으면 조직의 평화는 올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만한 사람으로 일하게 되면 조직 성과가 좋아지진 않지만, 그렇죠? 뭐 조직의 융화는 잘 될 거라고요. 우리가 스타 쓸 때는요, 스타에 따른 그러한 그 부정적인 요인은 감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스타를 매니징할 수 있어야죠. 제가 볼 때 히딩크 감독이 그걸 굉장히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히딩크 감독이. 그래서 히딩크 감독은 어떤 식으로 매니징하냐면요, 스타 플레이어가 있을 때 하도 이제 성질을 부리면 스타 플레이어 뺍니다. 빼고 경기를 해서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뭘 보여주냐면, 네가 없어도 우리는 이길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죠. 그래서 히딩크 자서전을 보게 되면 스타 플레이어를 다루는 방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기업에 스타 플레이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IBM이라는 회사가 옛날에 로터스라는 회사를 인수할 때, 그렇죠? 그 변수가 뭐였냐면 레이 오지라는 사람이에요. 레이 오지. 이 사람이 로터스 노츠라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IBM이 로터스를 인수할 때 이 레이 오지가 나가면 말짱황이거든요. 그렇죠? 이 회사를 인수했는데 레이 오지라는 스타 플레이어가 떠나면 말짱황이기 때문에 인수 조건에, 그렇죠? 레이 오지가 여기 스테이한다 하는 걸 인수 조건으로 받고 인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소니 게임기를 개발한 구다라기 겐, 그렇죠? 소니 한번 봐서 구다라기 겐이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다음에 닌텐도의 DS와 위를 만든 이와타 사토로. 내가 볼 때 이런 사람들 다 스타입니다. 근데 만약 스타가 뭐 성격이 좀 안 좋다라든지 뭐 성질이 급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잘못 대하게 되면, 그렇죠? 그 조직은 성장에 한계가 있죠. 그래서 스타가 할 때는요, 스타의 특성을 이해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들을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스타 플레이에 관련돼서 제가 좀 소개하고 싶은 고사성어는요, 일목삼척. 제가 좀 보고 쓸게요. 이거는
중국의 주공이라는 사람이 이제 했던 건데요. 그죠? 일목삼착 일반삼토입니다. 그러니까 목이라는 건 뭐냐면 샤워를 하다가, 이게 목욕할 목자거든요. 목욕을 하다가 3번 머리를 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죠? 옛날 사람들 머리가 길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제가 오면 샤워하다가도 뛰어나갔다는 거고요. 일반 삼토는 뭐냐면 밥을 먹다가 3번 뱉었다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귀인이 오니까 뱉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만큼 사실 인재를 구하는데 애를 많이 썼다는 거죠. 애를 많이 썼다는 거죠. 전 사실 이런 인재를 구하는데 할 때 제일 기억나는 사람이 그 6일 약국 갑시다를 쓴 그 누구죠? 네, 김성호 대표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참 강연에 감동적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재밌는 대목이 이분이 지금 메가스터디의 그 자회사 뭐죠? 이렇게 중학교 하는 그 뭐든 메가 뭐 어떤 회사를 하는데 그 이제 메가스터디 같은 회사의 특성 중에 하나는 스타 선생님을 잡아오는 거거든요. 스타 선생님을 스카우트하는 건데 이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인천에 있는 어떤 뭐 이제 학교 선생님이 부작에 뭐 수학인가 영어를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여러 번 전화를 하고 여러 번 찾아갔던 거예요. 맨날 거절을 당한 거야. 그렇죠? 이 강남에서 인천까지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계속 거절을 당했던 말이에요. 그랬더니 계속 끈질기게 갔더니 어느 날 이 양반이 이제 운동장에 걸으면서 미안하다고 그러는가? 난 당신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인지 몰랐는데 이렇게 맨날 찾아오게 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삼고초려란 이런 것이군요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그때 김성호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참 이게 결정적인 순간에 대화가 중요해요. 아, 정말 삼고초려를 해주시는군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삼고초려는 옛날에 통신과 교통이 발달 안 됐으니까 삼고초려지만 요즘같이 전화기 좋고 차 좋은데 삼십고초려라도 하겠습니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 이 아저씨가 완전 맛이 뻥 난 거죠. 바로 이제 그 다음날 오기로 결정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실 스타를 잡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을 해야죠. 엄청난 노력을 해야죠. 전 그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스타 플레이어를 영입하고 이러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죠. 다음은요, 강점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강점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우리가 보통 어디에 시간을 많이 씁니까? 강점보다는 그렇죠? 약점을 보완하는 일에 많이 신경 써요. 그렇죠? 그래서 나는 보면 나이가 50된 분이 계속 영어 공부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다른 건 다 잘하는데 영어를 못한대. 그래서 내가 아저씨 그 나이에 영어 조금 하는 건 좋지만 뭐 그렇게 노력을 하세요? 이제부터 영업 잘하시는데 영업하시면 되지. 전 안타깝더라고요. 그 시간을 그분의 강점을 살리는 쓰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 약점을 보완해서 낼 수 있는 결과는 평범해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똑같은 사람을 쓸 거면 사실 강점에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전 그 방면 보면요, 사람들은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조훈현이라는 그 바둑 아시죠? 그렇죠? 제가 지난달인가 조선일보에 나온 그 조훈현 특집을 봤더니 조훈현 그 기사는 바둑 외에는 잘하는 게 아무것도 없더구만요. 예? 이분은 보니까 운전도 못하고요, 못질도 못하고 휴대전화도 없대요. 그래서 이사를 자주 다녔는데 부인이 이삿날이 되면 내쫓는데 집에 있어봐야 걸리적거리니까 조훈현 씨 내쫓는데 그럼 자기는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이사 간 다음에 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 전혀. 근데 이 양반에 비상한 재주가 있죠. 이 사람은 이 노르맨 귀죠. 노르맨. 이 사람이 그 뭐죠, 이렇게 서양 바둑 있잖아요. 서양 바둑 그거 체스를 배운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한번 보고 체스 세계 챔피언하고 붙어서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돈 내기는 안 한대요. 자기는 이게 이기는데 이게 있지 다른 데 관심이 없는 거. 근데 이분은 내기 외에 이런 무슨 바둑, 체스 외에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만약 조은현 씨를 갖다가 무슨 뭐 이렇게 뭐겠죠? 무슨 뭐 못질을 하게 한다든지 제가 볼 때 조은현 씨는 정말 자기 강점을 맥시마이즈 한 거죠. 또 기억나는 사람이 LG에서 방출된 기아의 김상현입니다. 이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 작년에 기아가 우승했잖아요. 거기서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이 김상현입니다. 이 친구가 3군데서 1등을 했더라고요. 홈런 36개, 타점 127점, 장타력 6할 2푼 8리. 김상현이가 LG에서는 완전히 헤맸어요. LG에서는 수비가 약점인 거예요. 이 친구가. 김상현이가 다른 건 다 좋은데 수비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그래서 기아로 방출됐는데 기아에 딱 오니까 기아의 그 김조호 단장이 야, 수비 신경 쓸 거 없어.
맞다만 잘하던 맞다만. 그래서 그 다음에 맞다만 치게요. 그러면서 그럼 얼마나 기발한 겁니까 사실은요. 이 사람이 강점에 집중한다는 게 대단한 것들이죠. 응? 대단한 거죠. 여러분 세종대왕 때 가장 그 기여를 많이 한 정승하면 누가 기억나세요? 황입니다. 황이. 그죠? 황이. 이 황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그 우리말로 SOB인 줄 아세요? 그 역사책에 나온 겁니다. 황희는 일단 충녕의 왕위 승계를 반대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충녕이 셋째 아닙니까?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셋째 아들이 왕이 되면 안 된다 하고 반대를 한 사람이에요. 그게 정적입니다. 정적. 두 번째, 사위. 그죠? 사위의 살인 옥사에 개입해 의금부에 후송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위 뭐 이걸 이제 구하려고 하다가, 그죠? 두 번째, 서울 출신이죠. 서울. 서자 출신으로부터 뇌물을 받았고 박포의 아내와 관통을 했습니다. 이 박포가 불화 직원인데 불화의 부인을 건드린 거야.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뇌물 받아 처먹어, 정치적으로 반대해, 부인의 부인을 또 거시기해. 이거 완전히 제가 볼 때 이거 SOB 아닙니까? 이런 사람을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추경을 한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강점이 있어요. 일단 굉장히 사람이 온화하고 경륜이 뛰어나고 아이디어가 많고 인재 선발 능력이 뛰어나고 정리정돈 능력이 뛰어나다 하는 게 세종의 평이에요. 그래서 하도 신하들이 반대하니까 세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황희의 단점은 이미 내가 잘 알고 있다. 그 단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내가 예방할 터이니 그가 예방할 터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충분히 발휘하게 하겠다 하는 게 세종의 어나운스입니다. 세종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렇죠? 저는 세종이 굉장히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인사를 잘했습니다. 발명 많이 한 사람 있잖아요. 장영실. 그러면 장영실이 얼만큼 그 신분이 안 좋은 사람인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세종대왕이라는 사람은 이미 그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할 때도 말이죠, 사람한테 너무 완벽한 거 바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의 강점을 잘 발견해서 강점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키죠. 다음은요, hire slow, fire fast입니다. 채용할 땐 천천히, hire slow, fire fast, 해고할 땐 빨리. 여러분 채용할 땐 최대한 천천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공성 취직해서 처음에 뭘 합니까? 수습 기간을 갖지. 그렇죠? 여러분 수습 기간이라는 게 뭐예요? 수습 기간을 통해서 너하고 나하고 궁합을 맞춰보자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좋은 회사일수록요, 채용이 까다롭습니다. 후진 회사일수록 채용이 간단해요. 그런 회사 가면 곤란해요. 그렇죠? 하지만 아니다 싶을 때는 바로 이혼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왜? 사람은 잘 바뀌지 않거든요. 그렇죠? hire slow, fire fast입니다. 다음으로 제가 재밌는 인사제도 몇 가지만 소개하고 오늘 좀 이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보면 제가 볼 때는 인사 쪽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인사는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처지, 회사 사이즈, 그렇죠?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제일 재밌었던 회사는 KG 그룹입니다. 이게 옛날에 경기화학입니다. 알고 계시죠? 이 경기화학이 이제 이 오너가 바뀐 다음에 이름을 KG로 바꾸고 부천에 있죠. 워낙 비료 회사입니다. 회장이 그걸 보고 뽑는 거예요. 맨 처음에 그걸 실시했더니 사람들이 웃기잖아요. 무슨 진급 신청서야. 그러니까 분명히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진급할 거로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걔는 안 했어. 에이 뭐 내가 신청서 안 써. 걔는 안 됐어. 근데 어떤 애는 전혀 감이 안 돼. 이게 뭐 호봉이 안 되네요. 근데 한번 써봤어. 미친 척하고 됐어. 지금은 자리 잡았죠.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이런 걸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땡겨서 하는 게 좋아요. 땡겨. 그렇지 않겠어요? 이분은요 항상 할 때 땡기는 사람을 시켜. 땡기는 사람. 이 회사가 옐로우캡이라는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아시죠? 옐로우캡이라는. 저는 이분한테 들었던 얘기인데 옐로우캡이 물류회사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옐로우캡이 지금 장사 잘 안 됐던 모양이에요. 그냥 곽재산 회장한테 와갖고 이제 옐로우캡 좀 이제 인수해 달라고 이제 막 얘기를 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물건을 팔 때 막 이제 자랑을 할 거 아니에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앞으로 뭐 돈을 많이 벌고 막 이제 뭐 잘 될 겁니다 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보니까 뭐 그럴듯하거든. 그래서 곽 회장이 뭐라고 했냐면 인수할게. 인수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 네가 사장해. 네가 그렇게 잘한다면 네가 사장해. 그래서 실제 그 사람이 사장해서 잘 되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끝내주는 겁니까? 여러분, 이 평양 감사도 지가 싫으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회사는 보면요, 진급하는 거 싫어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럼 요즘 공공기관이 그래요. 공공기관에 이게 월급 같은 게 묶여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내가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본부장이 안 되면 오래 갈 수 있는데 본부장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임원이 그냥 임시 직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부장을 시킨다고 뜰박아서 빌드래. 자기 좀 제발 진급 좀 시켜주지 날 주지 말라고. 그게 무슨 효과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인사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땡기는 사람을 시키는 거죠. 그죠? 진급 신청제. 요거 한번 여러분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그죠? 그다음 현대카드는 지난번에 신문 봤더니 현대카드는 커리어 마케팅 제도 실시하더라고요. 이거 뭐냐면 직원들이 자기를 마케팅하는 거예요. 직원들이 내가 지금 비록 공장 쪽에 있지만 나 이런 거 하면 이렇게 잘하겠다 막 자기를 마케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팀장들은 쭉 다니면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 우리가 스카우트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그런 것도 굉장히 기발한 일이에요. G마켓이라는 회사 아시죠? G마켓. 그 인터넷에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이제 저쪽 이번에 옥션이죠. 그러니까 뭐죠? 이베이로 이제 합병이 되는데 G마켓이 사실 굉장한 회사입니다. G마켓이 이렇게 성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G마켓은 사람을 뽑을 때 뭔가 그런 사람 뽑았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맺힌 게 많은 사람. 응? 맺힌 게 많은 사람이 있거든요. 뭔가 울분이 많은 사람 있잖아요. 무슨 뭐 사수, 오수씩 해서 못 들어간 애들,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가보면요, 팀장들의 학력이 형편없어. 이게 도대체 어디 있는 학교인지도 몰라. 근데 벌써 눈빛이 다른 거예요. 남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남자들은 언제 눈빛이 제일 번쩍번쩍합니까? 남자들이 유격장 갔을 때 제일 눈빛이 반짝반짝해요. 유격. 그러니까 악에 바친 거야. 악에. 그러니까 악에 바친 사람 뽑은 거야. 악에 바친. 그 조직도 그런 식으로 끈 거야. 그럼 G마켓이 몇백억에 팔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거기를 보면요, 팀장들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인사 기준이에요. 괜히 스카이닥 뽑는 것보다 뭔가 매칭이 많은 걸 뽑겠다. 야, 얼마나 끝내줍니까? KD 그룹이라는 데도 되게 재밌어요. KD 아시죠? 보라색깔 버스는 다 KD입니다. 경기 대원 고속의 준말이에요. 경기 대원. 이 회사가 버스가 6,000대쯤 있어요. 밖에 나가서 보라색깔 버스 다 이 회사 거예요. 여러분, 이 회사 정말 잡아도 위대한 회사입니다. 전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대한 회사 하게 되면 이 회사 뽑아요. 예? 이 회사는요, 회장이 정말 직원을 위하는 회사예요. 전 운전기사한테 강의해보긴 이 회사가 처음이야. 예? 저같이 비싼 사람 불러다가 운전기사한테 교육에다 깜짝 놀랐어요. 운전기사, 보통 우리 운짱하면 별로 이렇게 높이 평가 안 하잖아요. 근데 이 회사는요, 운전기사 정말 가족처럼 돼요. 기사 옷을 앙드레킴이 디자인한 옷을. 앙드레킴이 안 한다고 그러니까 5년 동안 빌었대요. 그래가지고 운전기사 옷을 앙드레킴. 예? 근데 이 회사의 채용 기조는요, 가족이 있어야 돼. 가족. 부모를 모시면 가점, 호랩이 감점. 그러니까 이 회장은 무슨 생각하냐면, 근데 호랩이들은 생활이 방탕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렇겠어요? 뭔가 사람이 결혼을 하고 부모도 모시고 새끼도 키워야지 책임감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 회사는 이익 내는 방법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기름값을 절약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보험료가 싸져야 됩니다. 근데 술 먹고 운전하면 보험료가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회사는 결혼한 사람, 결혼해서 애 있는 사람을 중요시해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회사가 좋아하진 않지만 몸무게 가벼운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뚱뚱한 사람을 좋아하지. 왜? 이게 기름이 많이 먹거든. 뚱뚱한, 그쵸? 100kg짜리가 운전한다고 버스가 빨리 가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이거 뭐 이 회사는 원하지 않는데 어떤 분이 슬쩍 저한테 농담 비슷하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거 어찌되건 제가 볼 때 굉장히 재밌는, 예? 재밌는 그거죠. 일본 전산 얘기 보면요, 그런 거 나와요. 그쵸? 밥 빨리 먹고 목소리 큰 사람, 낙제 경험 있는 사람, 운동선수 출신, 이런 거 봐요. 저는 일리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목소리가 큰 편인데, 그 젊은 사람 중에서도 목소리 작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막 무슨 말인지 막 이렇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스시, 효스시 아시죠? 효스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싸고 맛있는 스시가 효스시인데, 거기 사장이 안효주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부모님을 얼마나 자주 찾는지, 전화는 얼마나 자주 하는지, 그렇죠? 이걸 많이 봅니다. 이 사람의 가설은 뭐냐면 부모님께 잘하는 사람이 대인관계도 좋고 다른 일도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동의해요. 여러분, 여자들보다 남자들 중에 말이죠, 무조건 그 윗사람하고 마찰을 빚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잘 보면요, 아버지하고 사이 안 좋은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잘하면서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요, 나이 든 사람한테 무조건 반항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잘 한번 관찰해 보세요. 맨날 사사건건 상사하고 부닥치는 사람한테 아버지하고 관계를 물어보세요. 제가 볼 때 70%의 확률로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4월에 보리밥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어요. 노랑 저고리 하는 그 한식계의 거장이죠. 오진곤이라는 사람은요, 가정이 있는 사람, 자식이 있는 사람을 보고요, 이 회사는 가끔 새벽에 집밥을 시켜요. 새벽 6시에.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밤에 술 맨날 먹고 다니고 늦게까지 있는 사람은 새벽에 못 오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지표입니다. 예. 전 사실은 이 마크 맥코믹이라는 사람의 기준을 제일 좋아해요. 마크 맥코믹이라는 사람은 IMG죠. 인터내셔널 마케팅 그룹. 그러니까 지금 모든 세계 PGA 골퍼들이 다 이 회사 소속이죠. 그러니까 스포츠 마케팅 회사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죠. 이분은 세 가지를 봅니다. 난 이분의 이게 제일 좋아요. 난 나보고 이제 채용 기준을 보라면 난 이 사람의 기준을 쓰고 있어요. 딱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회사에 대한 충성도입니다. 그렇죠? 며칠 전에 그 서울대 출신, 그렇죠? 서울대 출신들을 기피하는 회사가 많이 있다. 근데 그 중에 넘버 원이 뭐냐면요, 꼭 떠날 것 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울대 출신들, 스카이대학, 인류대학 출신들은 충성도가 낮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요. 특히 나이가 들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조직의 충성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구군 상승을 탔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사람들 기본적으로 그래도 말이죠, 이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이런 미국 회사나 이런 글로벌 기업들 보세요.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거의 없습니다. 3년마다 옮겨다녀. 그렇죠? 그러면서 몸값을 죽인다고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요,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죠. 그래서 첫 번째가 회사에 대한 충성도고요. 두 번째가 디테일에 대한 집착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올림에서도 그게 나왔잖아요. 그 디테일의 힘. 저도 오픈 시크릿이라는 책을 그 디테일에 관련된 책인데 굉장히 중요하죠. 디테일이라는 게. 디테일이 뭡니까? 굉장히 꼼꼼한 거예요. 굉장히 치밀한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는 절대 타협할 수 없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요, 빠른 피드백이에요. 빠른 피드백. 궁대가 가벼워야 돼요. 그렇죠? 느려 터진 사람이 이거 절대 아무데도 못 써요. 아무데도 못 씁니다. 그래서 뭔가 시키면 빠르빠르 얘기를 해야죠. 빠르빠르 얘기하고, 그렇죠? 어떻게 되냐 물어보면 빠르빠르 얘기하죠. 근데 뭐 세월아 하는 사람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돈은 닦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사람은 슬로우 시티 이런 데 가서 그냥 이렇게 유유자적한 생활을 해야지 직장 생활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충성도, 디테일에 대한 집착, 그렇죠? 빠른 피드백. 이게 마크 맥코믹이 꼽는 채용의 세 가지 기준입니다. 보통 그렇죠? 인재가 제일 중요합니다 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인재가 제일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대로 뽑힌 인재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은요, 인재가 아니고, 저는 이런 한자를 이렇게 쓰고 싶어요. 인재. 그렇죠? 엉뚱한 놈 뽑아놓으면 재앙입니다. 재앙. 그게 그 스타팅 포인트가 바로 채용이죠. 채용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잘 산다는 건 뭡니까? 잘 산다는 거는요, 지인 지감 능력에 딸려 있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아,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비즈니스를 하는 게 내게 도움이 되겠구나, 좋은 파트너가 되겠구나.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지인지감은 사실 가장 좋은 건요, 임상을 통해서 기르는 겁니다. 직장이 사실은 지인지감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죠. 그렇죠? 자기의 지인지감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할 때는요, 주변에 그 센서가 발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센서가.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집사람이 발달했어요. 저보다 훨씬 고수예요. 여러 번 경험을 했어요. 예전에 우리 그 주변 사람 중에 굉장히 칭송을 받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그렇고 우리 이모도 그렇고 막 저 양반 정말 괜찮다고 막 어떤 여자가 막 칭송을 했어요. 근데 우리 아내는 결혼하자마자 좀 느낌이 안 좋다고, 뭔가 사고 칠 것 같다고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야, 이 사람아, 다른 사람 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재수없는 소리를 하냐는데, 이분이 한 7, 8년 전에 그 동네 사람 돈 한 3, 40억을 해먹고 어디로 날라서 지금도 없어졌어요. 지금도 행방불명이야. 그 이후에 우리 어머니나 우리 이모들은 아무 얘기도 못해. 사람 얘기만 나오면. 근데 굉장히 잘 보내고. 근데 자기 지인지감에 자신 없을 때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지인지감이라는 거는요, 사실은 이게 이성적인 영역이 아닙니다. 그렇죠? 굉장히 영적인 영역이고요, 굉장히 직관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발달한 사람들이 있어요. 대부분 여자들이 발달했어요. 왜? 여자들은 술, 담배를 안 하거든요. 여자들은 술, 담배를 안 해서 이게 화면빨이 깨끗해요. 예? 남자들은 흐리멍텅하게 맨날 술 먹고 이래가지고 눈 누렇게 떠, 이게 잘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의도라는 것입니다. 이런 투자도 그래요. 돈 투자도 이런 거 보면요, 다 여자들이 하는 게 좋아요. 이런 부자들은 잘 보세요. 돈 많이 번 사람도 보면요, 남자보다 부인을 잘 얻어서 그런 거예요. 부인. 그래서 보면 여자들이 투자하는 게 훨씬 투자 확률이 높아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말이죠, 부인 말 안 들었다가 집에서 발언권 사라진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부인이 그때 대치동 우성 아파트 사려는데 그거 안 사고 일사돈 이사 간 거예요. 예? 그래서 4배 차이가 나, 4배가. 그런 거 한 2-5번만 겪어보세요. 그 다음부터 남자는 완전히 말빨이 없어져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얘기 뭐냐면요, 우리가 산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지인지감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조직에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사실은 채용하는 사람한테는 어떤 사람을 채용할 것이냐 관한 얘기가 되지만, 채용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내가 과연 여기에 적합한 사람인가? 라는 그러한 질문을 줍니다. 영원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제 한번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한번 만들어 본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자꾸만 업데이트 시키고, 그렇죠? 여기에 맞는 사람으로 이렇게 좀 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강의 정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